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으로 이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입니다.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이름과 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또 검색하고 뭐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의 실행 예를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예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작성할 프로그램의 간단한 실행 예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에 프롬프트를 출력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달러 사인을 프롬프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에 프롬프트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하도록 대기합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add는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사람을 이 전화번호부에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추가하려는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그러면 이 존과 그리고 이 전화번호가 프로그램에 저장이 됩니다. 뭐 존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두 번째로 또 add 데이비 두 번째 사람을 이렇게 전화번호부에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프로그램이 제공해 주는 기능은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는 find입니다. find 헨리 하면 전화번호부에 헨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검사해서 있으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출력하는 것인데 물론 지금은 헨리라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존과 데이비드만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find David를 했다면 데이비드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공하는 기능이 스테이터스 명령인데요. 이 스테이터스 명령은 현재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 정보를 한 번에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스테이터스 명령을 내리면 지금 현재 존과 데이비드 이렇게 두 사람이 전화번호부에 있으니까 존과 데이비드 그리고 두 사람의 전화번호를 출력하고 토탈 두 사람이다 이렇게 그 다음 기능은 delete 기능입니다. delete 기능은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을 전화번호부로부터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delete Jim을 하면 물론 지금은 Jim이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역시 Jim이라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만약에 delete John을 하면 이제 John은 전화번호부에 있죠. 그래서 전화번호부로부터 John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존이 성공적으로 삭제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리고 다시 만약에 우리가 스테이터스 명령을 내려보면 스테이터스 명령은 현재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출력하는 건데 아까는 존과 데이비드 두 명이 있었지만 방금 우리가 존을 삭제했으므로 남은 사람은 데이비드 혼자겠죠. 그래서 데이비드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exit 명령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미리 이 코드를 짜뒀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add 존 전화번호 그러면 존 add 김 전화번호 add 리 전화번호 이렇게 세 사람이 있죠. delete 만약에 리를 하면 다시 두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exit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짤때 뭐 항상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즉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라는 것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저장되고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내가 어디에 어떤 구조로 저장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먼저 자료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자료 구조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훨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자료 구조가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일단 이제 어떤 데이터가 이 프로그램에 보관되어야 되는가, 이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다루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 이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자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이니까 이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들입니다. 사람이 한 명이 아니니까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들과 또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다 더 효율적인 자료 구조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사실은 이 과목의 주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 누가 생각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물론 배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배열을 사용하느냐면 사람 이름이 하나가 아니죠.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사람 이름이 여러 개고, 또 전화번호도 하나가 아니고 전화번호도 여러 개니까, 즉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각각이 문자열인데 문자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는 물론 배열입니다. 내가 숫자가 여러 개 있다, 정수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정수 배열에 저장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두 종류죠.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전화번호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배열을 만들어서 names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사람 이름을 쭉 순서대로 저장을 하고, 또 numbers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전화번호를 쭉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이 배열 인덱스가 같으면 그것이 동일한 사람이 되도록, 즉 names 제로와 numbers 제로가 존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 names 1의 전화번호가 numbers 1이 되도록, 즉 이 배열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를 우리가 그런 정보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배열 names와 numbers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열을 정의할 때 배열을 어떻게 정의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names라는 이름의 배열을 정의를 하면, 배열을 정의할 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열의 이름이고, 배열의 이름은 우리가 names, numbers 이렇게 정해줬고, 두 번째는 배열의 크기죠. 여기서는 이제 배열의 크기를 적당히 이제 1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capacity를 100이라고 하고 배열의 크기는 100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배열의 타입이죠. 배열의 타입이라는 것은 그 배열의 각 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뭐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names라는 배열의 각 칸에는 우리가 하나의 사람 이름을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스트링인데, 스트링이라는 것은 문자열이라는 것은 다시 문자들의 배열로 표현이 되죠. 여러분이 이제 C 언어 시간에 뭐 그런 건 다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존이라는 이름은 이 자체가 길이가 4인 문자열인데, 이 존이란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은 문자 배열을 만들어서 배열의 각 칸에 한 문자씩 이렇게 저장하는 것 말고는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든 내가 존이라는 이름을 저장하는 하나의 문자 배열을 만든다면, 그러면 이 names라는 배열의 각 칸에는, 첫 칸에는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따라서 이 names라는 배열의 각 칸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주소입니다. 누군가의 주소이죠. 그런데 그 주소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의 문자이므로 이 배열의 타입은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 타입의 배열 names와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화번호를 숫자로 다루는 것은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번호라는 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05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화번호 사이사이에 빼기 기호를 넣는 경우가 흔하죠. 그 다음에 또 전화번호를 숫자로 다루어 버리면 맨 첫 글자 제로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를 출력한다던가 할 때 이것이 숫자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리딩 제로를 알아서 빼먹어 버리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번호를 숫자로 정수로 다루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화번호도 역시 하나의 문자열로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임 이름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존의 전화번호가 010 뭐 2345678이라면 010-2345678이라는 문자열을 names의 첫 칸에 이렇게 저장을 할 것입니다. C 언어에서 모든 문자열의 끝은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null 캐릭터라고 부르는데 null 캐릭터로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이 C 언어에서 문자열을 다루는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자료 구조를 정의해 보면 금방 본 것처럼 우리가 두 개의 배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names라는 이름의 배열과 이름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또 전화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numbers라는 이름의 배열. 여기서 이 두 배열의 타입이 왜 캐릭터 포인터 타입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배열의 크기는 일단 100으로 잠정적으로 일단 100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n은 현재 이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 사람 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아직 아무도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n은 0으로 하고 우리가 사람이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n의 값을 증가시켜서 항상 현재 저장되어 있는 사람 수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가 작성할 함수들의 프로토타입을 메인 함수 앞에 이렇게 나열해 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 입력 파일과 스트링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string.h 헤더 파일을 include 했습니다. 자, 이것이 메인 함수입니다. 일단 메인 함수의 기본 구조는 보면 while문이 하나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while문의 조건이 1입니다. 그것은 이 while문이 무한 루프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C 언어에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코드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명령어를 받아야 하니까 이 while문 안에서 명령어를 하나 받아서 처리하고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가서 또 그 다음 명령어를 받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사용자가 exit을 입력하면 break문으로 while문을 빠져나가는 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reak문을 만나기 전에는 이 while문은 이제 무한 루프인 셈이죠. 그래서 while 1 이렇게 이 while문 안에서 하는 일은 사용자의 명령어를 하나 받아서 그 명령어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의 명령을 받기 전에 먼저 프롬프트를 화면에 출력해야 되죠. 그래서 $사인을 화면에 출력하고 그 다음 scanf %s로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받아서 그것을 커맨드라는 배열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배열 문자 배열 커맨드는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일종의 버퍼입니다. 이 버퍼의 사이즈는 앞에 20으로 정의를 했는데 뭐 명령어가 사용자의 명령이 길이가 20자를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이제 하나의 명령, 어떤 명령들이 있었죠. 뭐 add나 find나 status, delete, exit 같은 명령어를 먼저 입력받으면 이제 그 명령이 뭔지를 가려서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이 add인지 find인지 뭐 혹은 exit인지를 알려면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를 이 명령어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즉 스트링들을 두 개의 스트링을 비교해야 하는데 두 개의 스트링을 비교하는 함수가 strcmp string compare입니다. string compare는 이 string.h 헤더 파일을 include하면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string compare에 우리가 비교할 두 문자열을 이렇게 매개 변수로 주면 되죠. 하나는 커맨드고 즉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add. 그리고 string command는 이 두 문자열을 비교해서 두 문자열이 동일하면 제로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결과가 0인지를 검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dd랑 비교해서 결과가 0이면 사용자가 add라는 명령을 입력했다는 뜻이므로 그 이후의 과정은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 add 함수가 그 다음 과정들을 처리하도록 일단은 코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이 find면 역시 마찬가지로 fin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find가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도록 status는 status 함수가 delete는 remove 함수가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exit을 입력했다면 break로 이 while문을 빠져나가서 제로를 리턴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먼저 add부터 살펴보면 일단 add 명령은 사용자가 add 명령을 실행할 때는 다시 두 개의 인자값을 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이름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겠죠. 그래서 일단 add 명령이라는 게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다시 두 번의 scanf를 해서 add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각각 buf1과 buf2라는 문자 배열로 일단 읽어드렸습니다. 이 버퍼의 사이즈도 지금 20으로 했습니다.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의 길이가 20을 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은 buf1으로 입력받고 전화번호는 buf2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름과 금방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 배열 names와 numbers의 n번째 칸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왜 n번째 칸이죠? n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미 저장되어 있는 사람 수죠. 그래서 맨 처음에 n은 0입니다. C 언어에서 배열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하니까 만약에 현재 이미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5명이라면 실제 배열 인덱스는 0부터 4까지 데이터가 차 있겠죠. 그러니까 5번 자리에 그 다음 사람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names n에 사람 이름을 저장하고 numbers n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그런 후에 n 값을 이제 1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추가되었으므로 그리고 지금 buf1이 사람 이름이니까 여기다가 그 사람 이름을 대입해서 누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드에서 제가 설명 안 하고 지금 건너뛴 부분이 strdupe죠. strdupe 기억납니까? 여기에서 일단 이 strdupe라는 어떤 함수를 호출했는데 이 strdupe라는 함수가 무엇이고 또 왜 이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야 되는지 또 사실은 strdupe와 string copy, strcopy는 좀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뭔지 그런 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strdupe는 이 string.h 표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직접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strdupe 함수를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것은 그냥 참조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strdupe 함수는 이거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약간의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입력으로 하나의 문자열을 그러니까 문자열이라는 것은 캐릭터 배열인데 캐릭터 배열은 C 언어에서는 캐릭터 포인터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릭터 배열과 캐릭터 포인터의 차이
왜 그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C 언어의 초보적인 문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그런 걸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str-dup는 입력으로 하나의 문자열, 즉 문자 배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문자 배열 안에 어떤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s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이 이 배열이고 이 배열에 sky라는 이름의 문자열이 하나 저장되어 있다면 이 str-dup가 하는 일은 새로운 배열을, 지금 이 sky라는 문자열은 길이가 3이죠. 그러면 길이가 4인 새로운 배열을 하나 malloc,로 즉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할당을 받은 다음에, 즉 이런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원래 이 배열 S에 있던 sky라는 문자열을 이 새로운 배열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새로운 배열의 시작 주소를 리턴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str-dup입니다. 즉 여기서 str은 물론 string을 줄인 거고 dupe는 duplicate의 약자입니다. duplicate라는 것은 복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복제해서 둘로 만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력으로 받은 이 문자 배열을 그대로 복제해서 새로운 문자 배열을 만든 후 그 새로운 문자 배열의 주소를 리턴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string dupe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새로 만들어지는 배열의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malloc 함수를 호출해서 이 새로운 배열을 할당받는데 이 새로운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여기 보면 원래 배열 s의 string length 더하기 1, 여기 더하기 1이 왜 필요하죠? 우리가 요 sky의 string length는 물론 3입니다. 4가 아니라 3인데 우리가 C 언어에서 문자열을 다룰 때 항상 뒤에 null 캐릭터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 이제 관습이고, 거의 이것은 관습을 떠나서 거의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모든 C 프로그램이 따르는, 만약에 이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sky는 길이가 3이지만 이 sky를 저장할 배열의 길이는 4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에 null 캐릭터를 하나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가 4인, 즉 길이가 4바이트인 메모리를 maloc으로 요청해서 할당받은 후 밑에 이 if문은 이제 이것은 혹시라도 이 maloc이 어떤 이유에서건 실패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p가 null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이 새로운 길이가 4인 배열이 성공적으로 할당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을 위해서 추가된 조건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로운 배열이 할당이 되면 원래 배열 S에 있던 모든 문자들을 이 새로운 배열로 그대로 카피를 하고, 그 카피해주는 일을 카피하는 일을 여기서는 string copy,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카피를 했습니다. string copy ps 하면 배열 S에 있는 문자열을 배열 P로,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것 까먹지 말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sky가 이쪽으로 복사가 되고, 물론 null 캐릭터도 복사가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새로운 배열의 주소 P를 리턴해 주는 것이 str-dupe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의 예에서 왜 여기에서 add를 할 때 여기에 그냥 버프1을 쓰지 않고 버프1을 string duplication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버프1과 버프2는 지금 이 add라는 함수에 속한 지역 변수들입니다. 로컬 베리어블, 지역 변수와 전압 변수의 차이, 그런 거 배웠죠. 지역 변수라는 건 뭡니까? 어떤 함수의 내부에 선언된 변수를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하죠. 그러면 지역 변수의 라이프타임은 어떻게 됩니까? 즉 이 변수는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소멸합니까? 지역 변수는 항상 자신이 속해 있는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함수가 종료해서 리턴되어서 끝나면 그 변수는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잘 보면
scanf를 해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예를 들어서 john이라는 이름이 이 버퍼1에 지금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names n에다가 직접 우리가 이 버퍼1에 저장된 스트링을 뭔가 이렇게 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은 문법적으로 이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지금 가능하지도 않지만 이 버프1을 뭐 직접 그대로 여기다가 치환하는 것은 이제 문법적으로도 물론 가능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string dupe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요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버프1이라는 배열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버프1 안에 저장된 데이터도 있는 거지만 이 함수가 종료되는 순간 이 버프1과 버프2라는 배열은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이 안에 원래 사용자가 입력했던 이름과 전화번호도 같이 물론 사라져 버리겠죠. 그런데 이 names라는 배열은 names와 numbers라는 배열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그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버퍼1을 이렇게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프1에 사용자가 john이라는 이름을 입력을 했다면 이 문자열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buffer1이라는 것은 add 함수가 종료되면 통째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 buffer1이 사라져 버리기 전에 malog로 그러니까 strdupe를 이용해서 strdupe를 하면 strdupe 안에서 이제 malog로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할당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 이 john이라는 문자열을 사람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strdupe가 return해주는 주소를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주소를 tmp라고 한다면 이 배열이 이제 tmp가 되겠죠. 그 주소를 우리가 names 0에 이렇게 저장을 해야 이 add 함수가 한번 실행되고 끝난 다음에도 add 함수가 호출되었다가 종료되면 이 buffer1이라는 변수는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가 이 strdupe 안에서 malog로 복제한 이 배열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names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여기다 좀 설명을 붙여봤습니다. 버프1은 스택에 할당된 메모리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지역 변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dd 함수가 리턴되고 나면 그냥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버프1에 저장된 이 john이라는 문자열을 strdupe를 이용해서 복제한 다음에 그 복제된 배열의 주소를 names 0에 이렇게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strdupe 안에서 malog로 할당된 메모리는 add 함수가 종료된 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C 언어 수업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웠겠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C 언어에서의 그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실제보다는 조금 단순화된 설명입니다. 하지만 뭐 핵심적인 기본적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C 언어에서 우리가 C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는 크게 C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역 변수인데요. 전역 변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함수에도 속하지 않고 함수의 외부에 선언된 변수들을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names와 numbers와 n 같은 이런 변수들이죠. 이 세 개의 변수들은 어떤 함수에도 속해 있지 않죠. 이런 변수를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부르고 전역 변수들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그 변수에게 메모리가 할당되어서 그러니까 생성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물론 내가 전역 변수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도 끝까지 유지되겠죠. 실제로 이제 이 메모리 레이아웃을 보면 C 프로그램의 메모리 레이아웃을 보면 전역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섹션이라고 부르는 어떤 영역에 별개의 영역의 전역 변수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섹션이라고 부르는 메모리 영역에 전역 변수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타입의 변수들이 지역 변수들, local variable 혹은 사실은 C 언어에서는 이제 뭐 automatic variable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지역 변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의 내부에 선언된 변수를 말합니다. 지역 변수는 자기가 속한 함수가 호출될 때 메모리가 할당되고, 즉 실제로 생겨나고, 그 함수가 리턴되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 변수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택이라고 부르는 영역 안에 위치합니다. 요 부분이 지금 스택이죠. 스택에 위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의 메모리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유형의 메모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통해서 할당받은 메모리들입니다.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것은 어떤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대신 아무 때나 에멀록과 같은 이런 함수를 호출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 다이나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는 힙이라고 부르는 영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힙 영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는 내가 명시적으로 free 함수를 호출해서 그 할당받은 메모리를 다시 반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가 어떤 함수 내부에서 에멀록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았더라도 그렇게 할당받은 메모리는 그 함수 내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가 리턴되고 종료되더라도 그 메모리는 계속해서 내가 그 메모리의 주소를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메모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그 메모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져서 뭐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fre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메모리를 명시적으로 시스템에게 반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본 그림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C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될 때 이게 지금 컴퓨터의 이제 RAM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게 일정한 크기의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자신에게 할당된 이 메모리 안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그 메모리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그 메모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일단 물론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코드가 프로그램 코드는 데이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코드 자체. 물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코드를 컴파일한 기계어 코드겠죠. 그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을 우리가 보통 뭐 코드 섹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전역 변수가 저장되는 데이터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 섹션과 데이터 섹션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변하지 않죠. 이게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역 변수들은 스택이라는 영역에 저장이 되는데, 이 스택이라는 영역은 보통 한쪽 끝에서 시작해서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자랐다 줄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변수들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이 스택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어떤 함수가 호출이 되면, 그리고 그 함수 안에 지역 변수들이 아주 많다면 이렇게 스택 영역이 더 커졌다가 또 그 함수가 리턴되고 나면 그 지역 변수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스택 영역이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alloc로 같은 함수로 할당받는 동적으로 할당받는 메모리들은 일반적으로 이 스택과 반대쪽에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또 자랐다 줄었다 자랐다 줄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힙도 역시 사용자가 프로그램이 malloc으로 호출하면 이렇게 힙 영역이 메모리가 할당되어야 되니까 힙 영역이 커지고, 또 아까 봤던 free 명령어로 반환하면 또 힙 영역이 작아지고, 이렇게 힙과 스택은, 그래서 보통 힙과 스택을 이렇게 반대 방향에 배치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라도록 이런 식으로 메모리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동적 메모리 할당은 힙 영역에 배치가 되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내가 free 함수를 호출해서 반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된다 라는 것입니다.